오늘은 21번째 개 활해서합이죠.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뇌. 얘가 치면 불이 일어나죠. 번개가 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는 씹을 써죠. 씹을 써고 이건 입 다물합. 그래서 입을 다물어서 음식을 씹으면 그게 이 지역에서는 천지지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천지가 합을 이루는 거죠. 그 이제 계상을 봐도 이하고 밑에는 진내잖아. 그래서 밑에는 움직임이고 이에는 밝음이다. 그래서 움직여서 빛을 내 가지고 온 세상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계사를 읽어보면 계사는 서합형 이용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합은 형통하다. 그래서 이 형이라는 것은 원형 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지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서합이라는 것이 이제 음식물을 씹어서 온 천하가 화해서 형통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옥을 잘 다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용옥이라. 이 옥자를 보면 양쪽에 계견자가 있죠. 계견자에다가 가운데 말씀 언이. 그래서 말로써 두 다툼을 해결한다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판결을 한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문왕이 서합은 형통하고 이 옥을 이용해서 유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옥에 대한 이 서합을 만들었죠. 그러면 공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단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공자는 이 이중유물이라 이 턱 이자죠. 여기는 이 시불합, 입다물합을 썼는데 여기서는 두 개를 합쳐가 밑에 턱을 이야기했네. 턱 속에 물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입 속에 음식물이 있다. 그것이 사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합을 턱이 속에 물질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합은 바르다. 고들정자죠. 서합은 바르다. 바른 것이 서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강유분. 이 강은 양을 이야기하고 유는 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과 음이 분할해서 동이명이라 움직이고 밝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여기 이제 밑에 움직이는 건 진내고 이에는 밝음은 이화죠. 그래서 상계는 밝음이고 하계는 뇌 진내. 또 다시 설명을 하죠. 뇌전이라 그랬네. 이게 이 밑에 이 번개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동을 해가지고 뇌가 쾅 그러면 이제 번개불이 바짝 튀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 번개전이고 밑에는 뇌다. 그래서 그것이 합하니까 합헌합자 말이음이죠. 그래 이제 이거 여기서는 글자장으로 안 쓰이고 빛날장으로 쓰였죠. 그래서 상과 하가 합하니 빛난다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득중이 상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득중을 얻었다니까 이 오효를 이야기하죠. 오효의 성인 자리, 임금이 자리잖아요. 이게 중을 얻은 자리죠. 그런데
유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요가 중을 얻었는데 이 자리가 좋지는 않죠. 이게 오요는 원래 양자리잖아요. 그런데 유 득중을 해서 부드러움으로써 이제 이에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비록수죠. 비록 부당이라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리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서합은 형통하고 이용옥이다를 가지고 풀이한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초효부터 공부를 합시다. 초구는 구교멸지무구라 했습니다. 신구자죠. 신발을 뜻한다. 이죠. 옛날에는 뭐 가죽신, 집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멸지, 발지자니까 발을 멸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교로 많이 쓰는데 이것이 원래 뜻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한문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쓸 때마다 다르게 쓰니 이제 좀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힘들죠.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찾고 그러니까 제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 그래서 발을 나무로 짜가지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죄를 진 것을 반성하고 또한 더 많은 죄를 못 짓게 발을 멸하는 거죠. 이 발로 걸어다니면서 별짓 다 해서 이 사람은 발을 멸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초구 아니에요. 이게 이제 초구는 중천 건께에서 10대라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덕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다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주역이라는 것이 주나라 그리고 그 전 왕조 상나라 때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한문만 봐갖고는 이 뜻풀이가 안 되죠. 이게 이제 한문에 대한 뜻풀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이 주역을 깊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역사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나라의 마지막 조왕 때 서백을 잡아 옥에 같이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왜 그때 당시에 서백이 이 백성들한테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칭할 정도로 이 사람이 성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왕 복군 주왕 신하들이 간신배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얘를 서백을 감옥에다 가뒀죠. 그러니까 이제 낌새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이 경범죄 조그만 죄를 지어서 발을 멸했듯이 이제 주나라의 왕 아니에요 서백이 그 당시. 그래서 그 서백을 가둠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싹을 뚝 잘라버려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낌새를 채고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했겠죠. 낌새를 채가지고 서백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초구는 구교멸지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는 서부멸비무구라 했네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피부, 이 부드러운 피부 아니에요. 이게 살갗부자니까 살갗을 씹었죠. 이제 씹을 써니까. 그런 다음에 코를 멸했다니까 코를 잘라냈다는 얘기죠. 아니면 코 기능이 마비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고하다. 여기는 6이니까 군자자리죠. 그리고 6이는 여기가 음미자에 음이 왔으니까 음이 똑바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군자자리인데 초구보다 더 무섭게 벌이 갔죠. 이 코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냄새를 맡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코가 바깥으로 약간 튀어나왔죠. 우리 사람 얼굴을 보면 이제
그 튀어나온 코를 잘랐다. 굉장한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 이야기도 역사로 이야기해보면 그 제왕 세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문왕이 유리 감옥에 있을 때 그 아까 여기 유리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갇혔을 때 폭군 주왕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게 성인이 맞나 안 맞나를. 그리고 자기 나라 당나라를 얘들이 힘 키워가지고 멸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장가를 테스트 어떤 식으로 테스트했냐면 그 서백 그러니까 이 집필한 이 계사를 집필한 이 계사를 집필한 서백의 성인이 진짜 기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이 아들의 그 백흑고라고 이제 장자가 있었잖아요. 큰아들을 인질로 잡았었는데 걔를 죽여가지고 그 시체로 이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만두 속을 만들어가지고 만두국을 끓여서 이 서백한테 먹였다 그래요. 근데 서백은 자기 아들인지도 알고 코를 막고 코를 막고 그 만두국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 폭군 주왕이 그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이 성인이 어떻게 아들이 만두국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경계를 풀었다 그래요. 경계를 풀어가지고 이 감옥에서 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또 이야기가 있죠. 감옥에 풀려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따가 다음 기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6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씹은 이 피부를 삿갓을 코를 면했으니 무가다. 그래서 또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하면 피부를 꽉 물어서 뜯었는데 그게 코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문풀이를 하면 그래서 무가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63은 서석 유구 독소인 누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이게 석포죠. 석포석. 포니까 그 걸음으로 이야기하면 마른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드러운 피부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른 고기를 했으니까 더 강한 나쁜 죄를 졌다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가 되겠죠. 점점점 나가는 그런 식이 되겠다 보죠. 그래서 이 단단한 육포를 먹다가 독을 만난 거죠. 만나루 독자 독을 만나가지고 그러나 조금은 안타깝지만 조그만 소인이니까 이게 안타까운 이게 어리석을 잃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인자가 여기서 주역에서는 또 재앙으로도 보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허물이 없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옥에 갇힌 일로 본다면 아까 그 서백이 이 독을 만났다는 것은 이 죄인을 이제 형벌을 하는데 형벌 가하자가 그 피고 죄인한테 굉장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서백이한테 형벌을 가하려고 했는데 여러 신하들과 지인들이 이제 만류하는 그 목차경제 그걸 도구로 표현했죠. 이 주역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 비유법이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그래서 이 글 쓴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면 비유하는 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일관이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술과 태공망이 그 자기 친구들 신희생 갱요 태공망이 신희생 갱요들하고 많은 보물과 여인 이쁜 여인 있잖아 이름 그리고 주나라 땅 일부를 그 폭군 조항한테 바치고 이 서백을 빼냈다고 하죠. 그래서 임금이 서백 성인을 만나서 서백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한 성인인데 간신배들 때문에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능한 신하들이나 이런 지인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나
조금은 안타까우나 무구라는 것은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자기가 그걸 쳐버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풀어줬어요. 그래서 무구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사는 여기서는 이제 뼈죠. 여기서는 이 말른 포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밥짓극이 자죠. 밥짓극이 잔데 오픈해 보면 뼈로 해석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또 여기서는 말을 건자로 썼죠. 이게 하늘 건자인데 말을 건으로 썼죠. 그래서 마른 고기에 뼈가 있는 고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포인데 여기서는 또 안에 뼈까지 있으니까 더 큰 죄를 졌다. 이야기를 한풀이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금시 얻었다. 금으로 된 화살을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로울리 어려울 칸자죠. 어려울 칸 고들정 이게 길할 길이죠. 그래서 금으로 된 화살을 얻고 이감 어려운 일이나 이롭다는 거 하잖아요. 똑바로 획득이 이롭고 길하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이 주역에서는 이제 금을 건드려도 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쇳덩거리 이 화살촉이 단단하잖아요. 이제 그 단단한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역사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서백이 이제 이우리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이제 오해를 풀어서 그 폭군 조항이 오해를 풀어가지고 서백한테 이제 다시 관료로 둔 거죠. 그러면서 활과 화살을 주면서 상나라 주변의 제국들을 자꾸 침입하는 제국들 정벌을 하게끔 권한을 줬을 때로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자가 저기서는 다 왕이나 이렇게 이제 황금 막 이런 식으로 좋은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유고는 성인자리죠. 임금자리잖아. 이 서건육 득황금 여기서는 금시득이라 그랬는데 얘는 황금시라 득이라 이랬네요. 황금득. 그러면서 고들정 이태를 울려죠. 이태를 울려 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른 고기 아니에요. 마른 고기를 씹었다 한풀 하면 그리고 황금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태롭지만 똑바르니 보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역사로 보면 이제 이것은 그 무왕이 이제 그 주나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그 서백 아들 무왕이 맹진에서 상나라를 칠라다가 해군할 때의 상황을 이태로운 걸로 봤죠. 그래서 고지 말고 해군에서 다시 원위치해서 이태롭지만 이제 똑바른 일을 흥게 되죠. 그때 당시에 상나라를 칠라고 했는데 멸하려고 했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직도 상나라에 이 힘이 있어서 군대가 힘이 있어서 인명살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 무왕이 해군을 했죠. 맹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한문풀이로는 마른 고기를 씹었는데 황금을 얻었다. 이태롭지만 똑바로 해서 무구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상구는 하교 멸이 기자죠. 흉이다 이랬네요.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착고로 씌었죠. 형무로. 그래서 여기는 어차가 여기는 어찌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뭘로 씌었냐면 어깨에 우리가 이제 이 각골 문자를 보면 어깨에다 이렇게 씌우는, 그러니까 귀를 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목을 넣고 찔려서 어깨에다 걸었으니까 귀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교구를 짜가지고 했으니. 그래서 귀를 멸했다. 제일 큰 죄가 이 귀를 멸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조들이 망하는 이유가 상나라나 이 주나라 망할 때 보면
이 임금들이 나무 말을 안 듣죠. 그 길을 나무 말을 안 들으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됐죠. 현재 그 우리나라를 봐도 이 윤관한 그 대통령이 남 말 안 듣죠. 아무 정치의 경험도 없는 자가 그 간신배들만 말 듣고 맨 국가의 그 관료직에는 그 검사 정치 검사들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20% 정도 20대 20%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말을 정치한 사람들은 이 국가의 모든 백성을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대에도 다 그 나무 말 안 듣고 간신배들 말 듣다가 아니 지 생각대로 계집과 술에 취해서 이렇게 빠진 놈, 그런 놈 다 나가 다 망하죠. 말년에 가가지고 왕조가 망하는 이유는 다 그거죠. 간신배들 말만 듣고 정치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구, 화구, 어깨다 걸어가지고 흙틀을 걸어가지고 길을 멸했으니까 흉하다. 상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활해서합 21번째 기회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